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오늘은 충청권의 첨단 산업 발전 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틀 전에 광주에 이어서 오늘은 충남 아산을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이제 주요 기업들이 충청권에 39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충청권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 물류나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까지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들입니다. 네. 이번에 충청권을 하게 됐던 배경들도 이와 같은 산업들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이 최적지다. 어떤 의미냐면 R&D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또한 아울러서 정부가 지방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일종의 첨단 산업의 생태계로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키우고 충청 지역의 젊은 친구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남권, 충청권 그리고 내일은 이제 영남권까지 지금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장관님은 이제 속도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우리 경제를 좀 더 길게 보면은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이 매 정권을 지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걸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AI 혁명이 우리 앞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혁명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올라간다면 이 저성장 흐름을 끊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반도체 쪽에 있는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굉장히 여력이 있고 정부도 이로 인한 초과 세수가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같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투자 여력과 현재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반전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참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여력도 있고 좀 타이밍을 이번에 잘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번에 이제 서남권 반도체 생산단지 건설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이제 호남에 좀 지나치게 편중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 담당 주무장관 입장에서 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반도체 쪽은 단순하게 지역 균형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구군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거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투자가 용인, 평택 그리고 서남권에 생산이 있다면 이 충청권도 마찬가지 패키징이 굉장히 큰 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권은 소부장이 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반도체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전국이 같이 해도 사실은 우리의 추격하고 있는 경쟁국들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 저희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를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기업들이 서남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생산 거점으로서 주목을 하게 됐던 배경은 서남권이 우리 지역 균형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서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부지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호재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입니다. 그 소리는 기업들에게는 수도권에서 조금 더 멀어질수록 일종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겠나 그런 반증이 되고요. 하나 또 꼭 첨언드리고 싶은 건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멀어지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허브에서 멀어지면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만도 신주 가오슝하고 거리가 한 230km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용인과 광주 거리가 한 2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태계나 허브 같은 기능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우리한테 가져 있는 어떤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기업과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같이 해서 지금의 저성장 흐름을 끊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4기를 새로 짓게 된다면 뭐 전기, 이렇게 물과 같은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4기의 팹을 짓는데 전력이 한 6.3기가 정도, 물이 한 65톤 정도 필요하다, 65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전력이 지금 현재 자급이 남아서 지금 현재 사용량보다 공급량이 한 1.7배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공장이 있는 지역까지는 뭐 전선도 끌어도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는 필요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력이 이미 나름대로 충분한 지역이고 용수 부분도 저희 우리 기후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도 뭐 전력이나 용수, 사람, 이런 부지 이런 게 모두 갖춰져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이 서남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용수 부분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우리 기업들이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방균형 정책이 기업들이 선택을 할 때 기여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시급하게 반도체를 세워야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의 투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초호황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생산 능력을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를 두고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메가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면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급 과잉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듣고 분석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2천억 불 정도 시장인데 이게 5년 내에 8천억 불 시장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4배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런데 저희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저희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한 60%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은 속도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이 60%가 50%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을수록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걸 보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컨센서스는 있고 또 더군다나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속도감 있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단기적인 수급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GPU라고 이제 엔비디아 하나에 우리가 만드는 HBM이 8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 소리는 GPU보다 오히려 우리 반도체가 더 많이 지금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근 EU의 이 철광 커터 축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EU가 이번 달부터 국가별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서 이제 협상을 통해 이 축소 폭을 상대적으로 잘 방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금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EU가 철강 쿼터를 46%를 줄였습니다. 그 소리는 각 나라별로 배분되어 있던 것들도 한 46% 정도 줄여야 다 동일하게 되는 상황이고 저희 통상 당국 입장에서 EU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한계가 부딪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SNS에서 그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야, 정상회담의 이런 게 정상회담의 가치라는 걸 느꼈던 게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두 분이 한국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EU 정상 간에 어떤 양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유대감, 한국의 철강제가 EU의 공급망이 굉장히 기묘하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정상들 간의 어떤 화학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그와 같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큰 물꼬를 저희 협상팀에 이게 띄워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46%를 줄인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19%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이제 방어를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제가 지금 산업부 장관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기업들한테 이렇게 정부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처음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줄어든 만큼의 수출에 대한 부담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 철강의 수요업계와 철강업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줄어드는 부분이 한 51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이후로도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그 물량을 국내에서 충분하게 우리 철강업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을 만들어보자 그 의견을 서로 컨센서스를 만들었고요. 예. 그런 대책들을 조만간에 발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